인형배식 복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영배 의원 복당 소식을 밝히면서 이유를 댔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복당을 시키긴 하는데 헌재가 꼼수 탈당해서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한 비판을 아프게 새겨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게 새기면서도 복당을 시키는 게 책임지는 자세다라고 말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그리고 지난해 6월 여야 간에도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이 큰 문제였죠. 함께 보시죠. 위장 탈당은 국회판 위장 전입이지요. 위장 탈당. 이게 바로 안건 조정위에서 꼼수를 쓰기 위해서 이런 최악의 어떤 꼼수를 사용을 한 건데요. 지금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앉아 있는데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뭘 위장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복당 약속을 누가 했어요? 봤어요? 확인했어요? 당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신청하겠다는. 아니 저로서는 당연히 복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복당 신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왜 민주당에 다시 돌아갈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저는 완벽하게 민주당 정체자라고 생각합니다. 민영배 의원과 민주당 지도부 일각은 위장 탈당도 아니었고 꼼수 복당도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만 오늘 많은 조간신문, 특히 앞서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소개해드렸던 경향신문의 제목에서는 위장 탈당과 꼼수 복당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꼼수 복당 논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공천 가산점까지 염두에 둔 마치 짜고 치는 듯한 복당이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이건데요. 민주당 당규 탈당 1년 후 복당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자, 이 복당 과정이 이번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추진했고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당규에서 민영배 의원이 스스로 복당을 신청하면 10% 감산이 있습니다. 페널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모양새를 갖추면 감산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공천 과정에서 이 감산 페널티까지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논란입니다. 중진 이상민 의원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돈봉투 국면에 꼭 이렇게 슬그머니 복당을 시켜야 했냐라며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꼼수 탈당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의회주의와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시켰음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 제가 비정상이냐? 그냥 혼돈입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 라고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법조인의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 하는데 헌재가 분명히 이 부분 비판했잖아요. 네. 지적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법은 헌재가 유지시켜 줬는데 네네. 헌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당을 감안한 것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의 주된 쟁점은 사실 그 내용보다는 절차 위반이었죠. 내용상 검찰에게 수사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한인지는 사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었었고, 다만 그 법률안을 공포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시는 전주의 의원을 비롯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을 제한하였는지, 제한하였다면 법률안 공포 행위를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는데,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선례에 비춰서 법률안 공포 행위까지 무효로 돌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무효로 돌리지 않은 과정에서의 결정 결과가 5대 4에 불과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는 법률안 공포 행위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판단,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이 판단 자체를 외면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배 의원이 복당을 하게 됐는데 이 당의 요청으로 복당을 받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경선 과정에서 감산도 받지 않게 됐고 총선을 1년을 앞두고 이른바 표밭을 다질 수 있는 시간과 여건도 부여해 준 것 같습니다. 아마 당은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을 위해 희생했다는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제3자나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 수 있지만 야당 지지자들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승적 결단을 했다고 보고 충분히 그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즉 향후 정치 행보, 즉 민영배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 행보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대승적인 정치 행보에도 별다른 대세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복당을 허가해 준 것 같습니다. 여야 두 분 의원에게 동일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앵커의 의견을 빼고 선입견은 빼고 질문 드립니다. 드라이한 질문입니다. 먼저 박용진 의원님. 애초에 민영배 의원이 탈당할 때 위장 탈당 의혹이 일었던 것의 핵심은 짜고 친 것 아니냐라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검수완박 국면 통과시킬 때까지만 너 탈당해 있어. 나중에 복당시켜줄게. 라는 무언의 약속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일었는데 지금 복당이 됐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짜고 친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 이야기가 원내지도부와 민영배 의원 간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일은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네. 각각 유리한 것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효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환호하고 박수쳤지만 그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헌재의 그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장관까지 다 오히려 비판을 하면서 그 입법 과정에서의 이 탈당 관련 입법권에 대한 무력화 조치에 대한 헌재의 지적은 또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거는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힘이 알아서 수용하시고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민영배 의원의 복당 전에 둘 중에 하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것이 원내대표 지도부와 이제 일종의 기획한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꼼수 탈당이었다고 한다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했었어야죠. 그 시점도 헌재에서 그런 결정이 나왔을 때 그랬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본인의 임기 종료 하루 이틀을 남겨놓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앞장서서 추진하는 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국민들에게 헌재에서 지적받은 비판받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과하고 겸허히 수용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속에서 나의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사과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나서 내 책임이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은 피해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정당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그게 아니라 민영배 의원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처럼 자신의 소신에 의한 탈당 그리고 기획이나 꼼수가 아닌 탈당이었다고 한다면 민영배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둘 다 없이 결론은 복당 조치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난 이재명 후보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헌재의 판단이 나오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된다. 이거는 입장이었고 이재명 후보는 그 당시부터 당을 위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복당 조치 시키겠다라고 하는 걸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이런 견해의 차이가 지금 이렇게 이런 결론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 앞에 헌재에 지적받았던 일들 이것이 만약에 꼼수 탈당이라든지 기획에 있었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적인 어떤 양해를 얻는 것이 우선이다. 이 부분은 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 국민들이 그냥 양해해 주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라고 이제 자꾸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공천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했던 일들, 예. 정치개혁의 정당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위성정당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었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었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5대 기준, 7대 기준 배제 조치들을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았던 일들, 이런 작은 일들로 보였던 것들이 쌀락눈 쌓이듯이 사락사락 쌓이면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고 대통령 선거에서 지게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을 나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민영배 의원 복당을 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당을 위한 희생이다라고 평가했고 당시 박용진 의원은 상식이 무너진 것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똑같은 질문 전주혜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획 탈당, 기획 복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와의 교감이 있었다는 상당한 심증이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으로서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안건조정위가 이제 3대 3의 구조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 민주당이 생각했던 양양자 의원이 나는 이 검수완박법에 찬성을 못하겠어 이렇게 공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3대 3 정말 순수한 3대 3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면 결국 90일간의 최장 심사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법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이 공포가 되겠습니까? 거부권 행사하죠.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죠. 예. 그래서 민주당은 굉장히 급했죠. 5월 9일 전에 무조건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국무위원 회의에서 의결까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몸이 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민영배 의원이 그냥 민주당을 탈당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영배 의원이 갑자기 탈당이 됐겠어요? 원내대표 가서 얘기를 했겠죠. 대표님이 제가 당을 구하기 위해서 탈당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영배 의원은 그냥 복당이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시점도 작년에 민영배 의원이 탈당한 게 작년 4월 20일입니다. 근데 민주당 당원 당규상 1년 후에나 복당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 4월 20일부터는 복당은 가능한 것이고 지금 오늘로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빚을 갚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박홍근 대표가 어제 원내대표 최고위에서 어제 그래서 부랴부랴 슬그머니 지금 복당을 좀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 검수완박 당시 안건조정위원으로서 참가한 사람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정말 큰 자괴감을 느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물론 이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가 무효까지는 아니었다. 이게 야 너희 문제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국회 자율성을 존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손을 안 댄 그런 결정이었거든요. 그것도 5대 4로 한 표 차이로 그것도 저희가 이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유의미했던 것은 이런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 그래서 이런 꼼수 탈당한 사람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간 것. 이것은 저와 유상범 의원의 이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 분명히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지는 자세는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민영배 의원의 복당은 불허해야죠. 이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거죠. 전주혜 의원이 이 민영배 의원의 탈당 사건의 피해자군요. 저는 제가 피해자죠. 왜냐하면 저와 유상범 의원이 이 헌재에 우리의 심의표결권 침해됐다 이렇게 낸 청구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 입장으로서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보는 것은 이것은 박용진 의원이 계셔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건 정말 모렴치의 저는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모렴치할 수가 있나. 정말 이런 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현 주소이자 이런 것을 국민들께서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김수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공천될까?
분명히 국민들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장경태 의원의 또 격에 안 맞는 그런 발언이랄지 이 민영배 의원이 또 공천까지 될까 이거 국민들이 분명히 보고 있고요. 이런 분이 공천이 된다고 하면 민주당의 선거는 얼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양당 국회의원님들의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민영배 의원 복당을 두고 강한 비판을 내고 있습니다. 이참에 윤미향 의원도 송영길 전 대표도 복당시켜라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김홍걸 의원과 또 윤미향 의원의 추가 복당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돈봉투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마당에 이런 식이면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다 싶다. 입당과 탈당, 복당이 포스트잇도 아니고 뗐다 붙였다.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아니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있으면 복당하는 것 아니냐. 국민들 중에는 이런 생각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탈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복당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공당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 민영배 의원의 이 꼼수 탈당을 복당시켜 준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염치를 모르는 세태를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민영배 의원 탈당하자마자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민주당 유세를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소속인데 왜 민주당을 계속 쫓아다니냐라고 얘기도 나왔었고요. 탈당하자마자 한 2달도 안 돼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자기 복당해야죠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와서 자기가 순수하게 뭐 탈당을 했었던 것이고 무소속으로 활동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너무 기가 찰 노릇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누가 살아남는지를 봐야 돼요. 어떤 의원들이 살아남는지. 지금 169명이 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의정활동, 양심적인 의정활동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드러나고 있지 않죠. 이렇게 극악스러운 결정과 판단을 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민영배 의원이 그런 식으로 탈당을 해서 결국은 검수완박을 통과시키게 했기 때문에 그 보은으로 다시 복당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정말 다음 총선에 누가 공천되는지를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뭐 장경태, 뭐 민영배, 뭐 김의겸 이런 분들이 공천이 된다. 그렇다는 건 진짜 민주당이 이제는 어떤 공당으로서 공정과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정치적 욕망만 남아있는 그런 괴물이 됐다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에게 그 마음을 살 수 없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김수영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 있는 그대로 전해드린 거고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상민 의원이나 또 박용진, 조응천 의원 등등 이 민영배 의원에 대한 복당에 대해서 강한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라는 거겠죠.